KBS가 어제 경기도의 한 아동 양육시설 원장의 성폭행 혐의를 고발했는데요. 이 시설의 아동 관리가 심각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원생 간 폭행으로 장애 아동이 숨진 일이 있었고 원장 역시 원생을 폭행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우한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우 기자, 먼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원장, 지금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경찰은 그 피해 학생들을 추가 소환하는 등 그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네. 조만간 10대 여학생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해당 시설 원장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원장의 성폭행 의혹이 터져나온 건 지난해 말인데요. 경찰이 원생들에 대한 심층 상담을 벌인 결과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해자를 원장 아빠로 불리는 그 시설 대표 정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네. 18살 A양은 원장으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년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고 또 다른 10대 2명과 미취학 아동도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원장은 손을 잡고 등을 토닥거리거나 이쁜 짓을 해서 입을 맞추려고 한 적은 있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3년 전에 이 원생끼리의 다툼, 이 폭행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보셨다시피 그 성폭행 의혹 사건,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3년 전에 같은 시설에서 일어났으리라고 믿기 어려운 또 다른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1년 2월 초쯤인데요. 이 시설 3층 방에서 원생 16살 정모 군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정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동료 원생들이었습니다. 네. 폭행은 사흘간 이어졌는데요. 17살 김모 군 등 3명은 아침 저녁으로 정 군을 불러 둔기로 때렸습니다. 폭행은 6차례 반복됐고요. 정 군은 끝내 시들어져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정 군은 뇌에 물이 차 부풀어 오르는 희귀병, 뇌수종을 앓고 있는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군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랬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 같은 시설의 경우에 군기라고 하죠. 그 위계 질서가 아동들 간에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 형사 처벌을 받은 당시 가해 원생들은 그 정군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때렸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는데요. 네. 경찰서 관계자 말입니다. 단지 그거예요.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공양 같은 거 이런 거를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원생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사고 직후 이뤄진 안산시의 점검 보고서인데요. 정군을 보살펴야 할 생활지도사는 이미 퇴사해서 그 원생들의 폭행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그 취재 과정에서 원생에 대한 원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원장은 그 훈계를 하다 보니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지켜본 그 원생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네. 맞은 즉시 그다음 전화했어요. 애가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했는데 말을 개버릴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를 허공에 휘두르는데 아이가 와서 맞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원장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원생은 다른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성폭행 의혹에서 폭행 사망 사건, 그리고 원장의 직접 폭행 사건까지 지난 3년간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무법천지라 할 만한데요. 일부 아이들은 겁에 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내보낸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겁나고. 자,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 참 걱정입니다. 가정 또는 아동 양육시설에서의 학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이 같은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조사하는 이들이 그 아동보호기관 그 상담원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그 가해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수시로 당하는 등 그런 것이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상담원 한 명이 맡는 그 아동학대 사례는 평균 46건인데요. 많게는 한꺼번에 100여 건까지 관리하다 보니 제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9월 아동학대 그 범죄 특례법이 시행되면 더 문제인데요. 그때는 아동학대 신고 시 지체 없이 출동해서 그 현장 조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력 상황이라면 일부 지역을 가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릴 지경입니다. 법률 제정 못지않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확충, 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네, 후한월 기자 잘 들었습니다.